안녕하세요. 오늘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월세 계약이라는 제목을 해놨는데, 제가 이제 실무에서 사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.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그림을 잠깐 좀 보실게요.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,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에요. 근데 적법한 임대 권한 있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,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이런 내용인데 판례랑 뭐 몇 가지 잠깐 보여드릴게요. 근데 저는 이 계약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어떤 계약이냐, 사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일단 판례를 좀 잠깐 찾아놨어요. 자, 이 내용이에요. 뭐냐면, 자,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법 3조 1항에 적용받을 수 있느냐. 이게 이제 대항력인데, 대항력 요건이 되느냐. 뭐, 이거 적극이죠. 된다 이거죠. 그쵸? 자, 그리고 주택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한 위탁자가 소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에 소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위 조항에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. 적극입니다. 적극.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 지금 판시사항은 이런 내용이고요. 요지는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임대차 반드시 임차인과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에만 체결된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해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, 적법한 임대 권한을 의미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가 위탁한 회사에다가 적법하게 임대 권한을 준 거예요. 이 경우는 합법적인 걸 의미합니다. 합법적인 위탁을 한 임대 권한을 가진 회사랑 계약하는 거. 이것도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냐? 받을 수 있다. 뭐 그런 뜻이죠. 그래서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합법적인 것도, 뭐 합법적인 거 당연한 거죠. 당연한 건데, 합법적인 거임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정한 월세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.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실무에서 사실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,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계약을, 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. 어떤 얘기냐. 이 그림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, 임차인이 막 뭔가 물건을 막 찾아요. 뭐 많이 찾잖아요. 대부분 네이버 형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찾잖아요. 근데 어느 지역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월세가 상대적으로 싸단 말이에요.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싼 것도 싼 건데 물건이 좀 많아요.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런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건물에 부동산이나 어쨌든 거기 연결돼 있는 뭐 이렇게 회사라든지 해서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. 연락을 해보면 실제 물건도 보여주고 다 해요. 근데 일단 이 구조를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, 여기 어떤 실제 임대인이 아니라 임대 권한을 위탁받은,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탁을 받은 수탁자라고 표현하는데, 수탁자인 위탁 업체가 있는 거예요. 이 업체랑 월세 계약을 합니다. 이 임차인이 뭐냐면은 이 위탁 업체는 임대인한테 적법하게 임대 권한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, 그 다음에 위임장 등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계약을 하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, 이 위탁업체랑 이 임대인하고의 계약 관계를 임차인이 모릅니다. 그쵸? 무슨 얘기냐면, 임차인은, 자, 예를 들어서, 보증금 1,000에 50만원에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. 그러면 보증금 1,000만원 들어가고 50만원이니까, 매달, 50만원이 좀 예를 들어서 좀 싼 거예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1,000에 50만원이다 그러면은 뭐 1년 계약하면은 6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을 진행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임대인은 또 반대로 이 임차인하고 위탁업체랑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. 보증금을 얼마 받았는지,
실제로 월세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. 자, 그런데 이 위탁업체는 임대인한테 예를 들어서 보증금 없이 매달 얼마씩 넣겠다고 하는 그 계약을 합니다. 임차인이 있던 없던 계약을 매달 송금해주겠다.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공실이고 뭐 어쩌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그 위탁업체가 그렇게 이제 매달 얼마씩 송금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을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이런 위탁업체에 대한 이렇게 조사를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일단 보통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위탁업체가 크거나 예를 들어서 뭐 자본 상태에 좀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대부분 다 뭐 좋은 회사들이 되게 많겠죠. 위탁해서 임대도 하고 하는 거니까. 그런데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좀 영세한 업체다라고 가정하면 보증금을 소위 다 땡기는 거예요. 이렇게. 여러 임차인들한테 다 땡겨서 임대인들한테는 주지 않고 관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 회사가 문을 닫고 사라져 버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굉장히 위험해지죠, 상황이. 근데 이때 임차인은 이 임대인한테 청구해야 되나요? 아니면 위탁업체한테 청구해야 되나요? 보증금에 대해서? 이럴 때는 임대인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대인은 이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.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얼마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. 보통 위탁업체가 계약을 할 때 이런 경우다 그러면 임대인한테 실제로 뭐 50만 원씩 계약을 할 수도 있죠. 근데 50만 원씩 계약을 12개월 계약하면 한 달치를 이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. 이게 소위 수수료겠죠? 이 수수료 쪽으로 이 회사가 가져가는데,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11개월 치는 소위 임대인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만약에 문을 닫거나 사라지게 되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까지도 이 임대인이 나중에는 돌려줘야 되는,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. 그렇죠? 이런 것 때문에 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건데 첫 번째 브랜드가 좀 없는 분양을 했는데 브랜드가 좀 없어요. 근데 좀 소위 공실이 되게 많은 그런 건물들이 좀 있거든요. 공실들이 되게 많으면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막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좀 불안 요소가 굉장히 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처에 있는 뭐 부동산이든 어디든 한 번에 이렇게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임차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업체를 붙여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이 정확한 이런 좀 계약관계나 이 위탁업체 통해서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이 불투명한 경우다 그러면 이건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월세 계약을. 임차인도 불안하죠.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 형화를 찾아서 막 월세나 이런 것들을 찾다가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게 나오는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그 집을 계약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다가 봤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라 뭐 위탁 업체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뭐 부동산이다, 그러니까 그런 업체다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한 번에 모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부동산에서 좀 정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게끔 해서 이제 소위 이제 이런 관계들이 투명하게끔 진행이 되면 사실 괜찮죠. 양쪽 다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보증금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많이 못 받아요. 제가 그 경험상 보면 이렇게 위탁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소유 물건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이 위탁 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다 그대로 받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거든요. 왜냐면 이 업체는 그 보증금을 받아서
그 보증금 가지고 소위 이제 돌리는 작업을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뭐 이자를 받던 뭐 어디를 하던 이렇게 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게 이제 소위 수수료 쪽으로 되는 거니까. 그렇죠? 근데 이제 여기가 영세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양쪽 다 정말 큰 문제가 생겨요.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월세 계약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실제 소유자하고 하는 그 원래 원칙적인 계약을 진행하는 게 좀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싸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증금이 싸거나 뭐 월세가 좀 싸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을 하는 게 좋아요. 항상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그 위탁 업체 제목이 좀 강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월세 이제 임대인이 좀 불투명한 월세 계약은 저는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금액이 좀 나가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